안녕하세요. 세이프 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이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인 임플란트와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한두 개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하나는 브릿지라고 해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치아가 빠졌으면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빠진 곳만 임플란트라고 하는 뿌리를 심어서 빠진 부위만 회복하는 걸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고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영어로 브릿지 그러면은 다리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좀 상상을 해보면, 다리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없는 곳은 상판을 연결을 해요. 똑같이 치아가 없는 곳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요, 양옆에 있는 치아를 기둥을 삼아서 치아 없는 부분에 상판을 설치를 하는 걸 말해요. 치아가 없는 부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양옆의 치아를 크라운을 하면서 크라운을 기둥으로 이용해서 치아 없는 부위를 상판으로 설치하는 치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브릿지라는 치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없는 부위를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양옆에 거를 크라운을 해서 치아 없는 곳을 매다는 치료를 얘기를 해요. 장점은 양쪽 치아를 깎아서 하는 일반적인 보철 치료이기 때문에 치과를 한 두어 번만 나오시면 돼요. 본을 뜨고 붙이고 하셔야 되는 거라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빠르다, 그리고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단점은 말 그대로 없는 치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양쪽 치아를 삭제하고 깎아야 돼요. 건강한 치아를 없는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깎는다 하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없는 치아를 회복하는 치아보다 기둥이 되는 치아가 더 많아야 돼요. 안에 이제 회복하는 치아가 하나면 기둥이 되는 치아는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될 거고, 회복하는 치아가 2개다 그러면 기둥이 되는 치아는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는 치아보다 매다는 치아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게 상식이고요. 두 번째는 없는 치아 말고 기둥이 되는 치아가 튼튼한 치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치아라든지 약한 치아는 기둥으로 삼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연속으로 2개를 회복해야 된다, 브릿지로 할 수가 없어요. 회복해야 되는 치아가 어금니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브릿지를 할 게 아니고 틀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최대 장점은요, 없는 치아를 회복을 할 때는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변 치아에 해가 되지 않거든요. 없는 치아를 회복하는데 그 부분에 뿌리를 이식을 하고 뿌리에 지탱이 돼서 위에 치아의 머리를 회복을 하는 거니까, 최대 장점은 임플란트 없는 치아를 회복하는데 주변 치아를 건강하게 그대로 두면서 회복하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시겠지만 뿌리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과정이 필요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둥이 될 만한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치아가 너무 많다, 매다는 치아보다 기둥이 되는 치아가 많아야 되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면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금니가 많이 없으면 저희가 선택이 브릿지가 아니고 틀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릿지를 할 수 없을 때 틀니를 쓰기 싫다, 고정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택하시게 되는 거고요. 브릿지를 하고 싶은데 기둥이 되는 치아가 건강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튼튼하지 않다 그러면은 역시 틀니나 브릿지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 임플란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브릿지를 할 때 최대 단점은 뭐였죠? 양쪽 치아를 건강한데 멀쩡한 치아를 씌워야 되는 경우에는 브릿지를 해야 되는 단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치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양옆에 있는 치아를 어차피 씌워야 돼요. 어떤 경우냐 하면 치아가 똑바로 안 있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치아를 어차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나 주변에 있는 치아가 충치가 심해서 어차피 씌워야 돼요. 그러면 역시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죠. 주변에 있는 치아를 신경치료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어차피 씌워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처럼 브릿지를 하는 최대 단점이 멀쩡한 양쪽 치아를 건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양쪽 치아를 씌워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브릿지를 고려해봐도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에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아예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고기만 임플란트 하기가, 그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또 뼈가 녹아내렸으니까 치아가 길어지고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굳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치아를 기둥을 삼아서 브릿지를 하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앞니 쪽에 심미적으로 좀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브릿지를 고려해 보니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좋으냐 브릿지가 좋으냐 뭐 이런 부분에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꼭 부탁드리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원하세요. 그러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오셔야 되는데요, 의사가 임플란트가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제 치료를 미루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할게요, 자연치아를 쓸 때까지 쓰고 정말 망가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부분 선택권이 없어지세요. 임플란트가 좋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브릿지를 자꾸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탁드리는 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내가 평생 사용해야 되는 치아가 내 치아가 아니고 임플란트이겠구나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치료를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임플란트를 원하실 때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뼈를 다 녹여서 오시면은 임플란트가 안 되고 브릿지로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정기검진이나 의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분들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설득이 좀 되셔서 조기에 임플란트를 시작해 주셔야 또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임플란트도 또 오래 쓰게 되고 수명도 증가하게 되니까 같이 조금 상의를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임플란트냐 브릿지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어떨 때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 어떨 때는 브릿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이 좀 있으려면 조기에 선택을 해주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이프 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이창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